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어야 몸에 좋을까? 이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밥은 조금 줄이더라도 과일은 꼭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니까 하루에 한두 번은 당연하다는 듯 드셔오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 자연에서 나온 건 몸에 좋아. 그런데 나이가 예순을 넘기면서부터는 이 익숙한 습관이 조금은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검진 결과는 애매하게 정상과 경계 사이.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다리는 잘 붓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날도 잦아집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과일도 잘 먹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신장은 아프다고 먼저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지쳐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몸에 나쁜 건 안 먹었는데요. 과일은 매일 챙겨 먹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모든 과일이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약이 되지만 어떤 과일은 매일 조금씩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모르고 드시다가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과일 3가지와 이미 약해진 콩팥도 다시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생활 속 사례를 함께 들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최근 들어 유난히 피곤해졌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다리가 잘 붓는 느낌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과일 중 당장 줄여야 할 것과 내일부터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과일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과일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콩팥을 살리는 방향으로 똑똑하게 먹는 방법, 지금부터 건강한 삶에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요즘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건강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예순이 넘으면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깨던 분이 요즘은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종아리나 발목이 퉁퉁 붓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해.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까지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콩팥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힘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40대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를 넘기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버텨주던 콩팥이 이제는 예전만큼 참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 속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계속 압박을 받게 되고 당뇨가 있으면 당이 혈관을 상하게 하면서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이 많이 망가질 때까지 특별한 통증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속이 쓰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부종이 조금 생길 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정상과 경계 사이에서 조용히 나빠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나의 습관이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바로 몸에 좋다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기에 콩팥은 예전처럼 많은 양의 당분이나 칼륨, 인, 수분을 한꺼번에 처리할 힘이 없습니다. 젊을 때와 같은 음식을 같은 양으로 먹어도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밥은 줄이고 과일을 늘렸는데 오히려 신장 수치가 나빠지고, 어떤 분은 건강 주스를 매일 마셨을 뿐인데 의사에게 식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과일은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쌓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건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라며 가장 많이 놀라시는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위험한 과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일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과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병원 갈 일 없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장 안전한 과일로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콩팥에게는 이 사과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당분과 칼륨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이 성분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이후에는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 후에 또 하나, 저녁에는 소화 잘 되라고 사과를 갈아서 한 잔. 본인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신장내과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를 매일 먹었을 뿐인데 칼륨 수치가 올라갔어요. 밥은 줄였는데 과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사과가 특히 더 위험해지는 경우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과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이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콩팥 속 미세혈관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주스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을 때와 갈아서 마실 때는 몸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주스로 마시면 당분과 칼륨이 한 번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포만감은 없고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씹어서 소량으로 드세요. 사과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습관처럼 먹는 사과가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과보다 더 무심코 더 자주 먹게 되는 두 가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과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사과만 조심하면 되겠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과일이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먹기 편해서 시니어 분들이 특히 많이 드십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약 드실 때, 출출할 때 하나씩 집어들기 쉽습니다. 문제는 바나나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아침에 하나, 외출 후에 하나, 저녁에 또 하나. 이렇게 하루에 두세 개가 쌓이면 콩팥은 과부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 바나나는 편한 과일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과일이 됩니다. 세 번째로 더 위험한 과일은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요즘은 건강 간식처럼 아주 쉽게 접하게 됩니다. 말린 과일의 가장 큰 문제는 농축입니다. 수분은 빠지고 당분과 칼륨은 그대로 남습니다. 작은 한 줌이 생과일 여러 개 분량이 됩니다. 본인은 분명히 조금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콩팥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담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신장내과에서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식으로 말린 과일을 먹기 시작한 뒤 수치가 나빠졌어요. 말린 과일은 씹는 시간도 짧고 포만감도 적어서 양 조절이 특히 어렵습니다. 무심코 손이 가는 습관이 콩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과일의 건강 이미지보다 콩팥의 현재 체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일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먹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무조건 줄이고 피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잘 고르면 과일은 여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후의 콩팥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배입니다. 배는 달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의 흡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수분 함량이 많아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수분 대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콩팥은 물이 충분히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합니다. 배는 먹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주는 과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배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콩팥 속 미세혈관에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 중에는 자극적인 간식 대신 배를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면서 컨디션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배도 과일입니다.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사과나 바나나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배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기보다는 작은 크기로 잘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갑게 먹기보다는 상온에서 드시는 편이 위장과 콩팥 모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과일이 부담이 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콩팥이 편안해지는 선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왕 먹을 거면 몸에 제일 좋다는 걸 먹어야지.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제일 좋다는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화려한 효능보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 기준에 잘 맞는 과일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크기가 작지만 몸에 주는 부담도 그만큼 작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게 되고 당분 섭취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콩팥 속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편안해지면 콩팥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 중에는 달콤한 간식이 생각날 때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소량 드시면서 몸이 덜 붓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블루베리는 한 컵 가득이 아니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요거트에 듬뿍 넣어 먹는 습관은 오히려 당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단맛보다는 상큼한 쓴맛이 있어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일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혈관의 탄력을 돕고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콩팥으로 가는 혈류 환경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의사나 약사에게 자몽 섭취 여부를 한 번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와 자몽의 공통점은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과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당히 필요할 때 의식적으로 고르는 과일입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콩팥은 서서히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더라도 몸은 분명히 편안해집니다.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과일이 문제였네. 과일만 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신장내과에서 실제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과일 하나가 아니라 과일과 함께 먹는 식습관 전체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콩팥에 주는 부담은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음식 궁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궁합은 과일과 짠 음식입니다. 과일을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젓갈이나 김치, 장아찌 같은 짭짤한 반찬이 더 당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콩팥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과일의 칼륨과 짠 음식의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콩팥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부종과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나쁜 궁합은 과일과 가공식품입니다. 과일을 먹었으니 몸에 좋은 걸 먹었다고 생각하고 빵이나 과자, 햄 같은 가공식품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과 나트륨은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과일은 가볍게 들어왔는데 가공식품이 뒤에서 콩팥을 세게 밀어붙이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나쁜 궁합은 과일과 늦은 밤 간식입니다. 밤에 과일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자는 동안 콩팥은 낮보다 활동이 줄어듭니다. 이때 들어온 당분과 수분은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팥이 편안해지는 좋은 음식 궁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좋은 궁합은 과일과 따뜻한 식사입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또는 따뜻한 밥을 먹은 뒤 소량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과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콩팥도 훨씬 여유 있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좋은 궁합은 과일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수분이 있어야 일을 잘합니다. 과일을 먹은 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함께 마시는 습관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궁합은 과일과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과일만으로 끼니를 때우기보다 두부, 달걀, 생선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변동이 줄고 콩팥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과일 하나, 반찬 하나, 밤에 먹는 작은 간식이 수년 동안 쌓여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기준만 바뀌어도 콩팥은 분명히 숨을 돌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쩌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고 해오던 습관들이 사실은 콩팥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콩팥은 배신하는 장기가 아니라 참고 또 참아주던 장기라는 것을요.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그만큼 성실하게 반응해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과, 바나나, 말린 과일처럼 무심코 자주 먹던 습관을 돌아보고 때, 블루베리, 자몽처럼 콩팥이 비교적 편안해하는 선택을 조금 더 늘리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일 하나가 아니라 그 과일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였습니다. 이 작은 기준이 투석으로 가는 길과 일상을 지켜내는 길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검진 수치가 경계에 있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다리가 잘 붓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콩팥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과일 하나를 줄이고 내일은 먹는 시간을 바꾸고 그 다음엔 음식 궁합을 조금만 신경 써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중장년과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